영화를 통해 삶을 만나보는 시간, 시네라처 개봉작 리뷰. 오늘은 또 어떤 영화가 기다리고 있을지, 또 우리 시네라처 문화콘텐츠 연구소장이시자 영화평론가로 활동하고 계시는 황영미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반갑습니다. 스튜디오도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물씬 나네요. 네. 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안 보이는 건가요? 자, 오늘 소개해 주실 영화 또 어떤 영화일까요? 오늘 영화는 이제 김한민 감독의 영웅 이순신이 3부작 명량 한산에 이은 마지막 편인 노량 죽음의 바다입니다. 20일 날 이 시리즈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건가요? 그렇죠. 네. 제목이 노량 죽음의 바다. 그러면은 이제 일본이 한 7년 동안 이제 임진왜란을 일으켰는데 그게 이제 끝나게 된 그렇죠. 자, 또 전투. 네, 이순신 장군께서 돌아가시는 그런 내용이 좀 줄기일 것 같은데 예. 좀 역사를 좀 이해를 해야 이 영화를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어떤가요? 어떤 역사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그렇죠. 이게 이제 이 사극의 스토리는 많이 이렇게 스토리를 변화하지 않으면 역사 그대로인데 진짜 여기 굉장히 우리가 임진왜란을 7년으로 전체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이 1592년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 그래서 이제 막 지고 있었는데 이순신 장군이 이 한산대첩에서 대파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꼬리를 내리고 이제 뭐 휴전한다 정전하는 기간이 한 2년이 있고 그다음에 1597년에 또 쳐들어와요. 2차 침입. 그게 이제 정유재란이라고 불리지만 그게 이제 정유년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는 임진왜란 총 7년 정유재란이 2년 동안 있게 돼요. 그래서 처음 정유재란을 이긴 그 대첩이 명량.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아주 그 대승을 하고 일본이 이제 퇴각하게 되는 그 전쟁이 이제 전투가 노량인 거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임진왜란 7년이지만 그 후반부 정유재란이 또 이제 2년이 있었다는 거 그리고 노량해전이 마지막 큰 해전이었고 이 아시아에서 아마 제일 큰 전쟁이었던 이유가 이제 명나라가 이제 일본이 이제 세력이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이제 견제차 명나라 이 황실에서 이제 장군들을 보냈어요. 그래서 진린이라는 장군인데 정재영 배우가 연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중국어도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근데 이제 그 진린이라는 그 장군과 함께 여기 이제 우리 조선에는 이제 조선 수군 통제사라는 이제 이순신 장군이 이제 같이 조명연합군이 싸우고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일본하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시아에 다 이렇게 다 참전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해전이 커지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면은 명나라 수군과 우리 이제 조선의 수군의 조명연합군이 네. 일본의 수군과 네. 대결하는 그런 그쵸. 큰 네. 또 하나의 덩어리인 네. 건데 네. 그러면은 이 영화 큰 역사적 줄기를 가지고 가지만은 네. 또 영화 줄거리는 또 어떤 식으로 조금 시작이 이제 되는지 줄거리는 궁금한데요. 뭐 이 역사를 조금 안 다음에 영화를 봐야지 그냥 보면은 일본 사람 이름도 복잡하고 이 스토리 라인이 왜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됐는지 사실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면은 저는 이제 시사회를 2번 봤기 때문에 두 번째 보니까 이제 확실히 다 잡히더라고요. 그럼 이게 3부작이잖아요. 그럼 네. 앞에 영화들을 좀 보고 이 영화를 보러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은 역사 공부만 조금 하면은 역사 공부를 좀 해야죠. 왜냐면 앞에 두 영화를 이제 보면 이제 비교도 되고 이순신을
김한민 감독이 어떤 부분을 캐릭터를 좀 강화시켜서 음. 영화마다 다르게 표현하는가 뭐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일단 역사 말씀을 이제 먼저 드리면 음. 이 시기 이 이제 료량 해전이 있던 시기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을 하게 돼요. 근데 이 전쟁을 일으킨 리더가 사망을 하니까 막 빨리 이제 이 사람들도 이제 돌아가려고 그러고 오래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보급로도 좀 어렵고 그런데 이제 이 일본군들이 제일 메인에 있던 게 순천에 있던 왜군이 있었고 네. 또 사천이라는 지금 경상도 뭐 하동 옆에 사천에 있는 곳이었어. 제일 큰 진지고 아주 그냥 성까지 지어놨어요. 그 영화에서는 그 일본 성을 이렇게 재현을 해가지고 성까지 지어가지고 딱 바닷가에 진치고 있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일본으로 가려면 이렇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전라도에서 일본은 좀 우리나라보다 동쪽이니까 이 아래쪽으로 지나갈까 노량을 지나갈 거다. 노량을 지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량에 탁 봉쇄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봉쇄해 놓으니까 이 사람들이 가지를 못하고 가려면은 이 봉쇄를 하고 있는 조선 조명연합을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은 안 먹히고 이순신은 안 먹히니까 이 조명연합대의 수장인 진린한테 뇌물을 먹여요. 아우 얄미워. 네, 뇌물을 먹이는데 설마 이 넘어갔나요? 진린이 넘어가는 거죠. 왜냐면 자기는 왕의 황실의 명령을 받고 와 있을 뿐이지 돈 챙기고 뭐 그러면 되지 자기는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없는 좀 야근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물을 받았는데 이순신이 절대로 안 된다고 풀면 네. 이게 압박해가지고 더 고립시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받아 먹은 것도 있고 하니까 이 배 하나만 그 정보를 알려주는 아이고. 조그만 쪽배 하나만 딱 열어줬어요. 사실 모든 전쟁이 다 정부전이거든요. 이런 네. 거 굉장히 그래서 이제 자기가 문제가 고립됐고 있습니다. 봉쇄당했다라는 거를 이제 본국이 아니고 지금 요렇게 지도가 이제 전라도 쪽에 있으면 경상도 밑에 이 사천에 있는 또 큰 심화제가 있었어요. 그 부대에다가 요 중간에 있잖아요. 네. 이걸 봉쇄시키느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쳐들어오고 우리가 쳐들어와서 양쪽에서 협곡을 해서 우리가 이기자. 이렇게 이제 그 첩자를 보내는 배를 쪽배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뭐 이순신은 너무너무 정말 배신감을 느꼈지만 그 배신감을 참고 이제 진린을 찾아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진리는 생각이 그런 거야. 이 조선 황실의 조선에서도 다 뭐 이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었으니까 이제 뭐 일본군은 이제 퇴각할 거니까 그냥 우리가 저 사람들 싸우려면 우리 병사도 죽으니 우리가 굳이 뭐 명나라 입장에서는 굳이 이제 이긴 전쟁에 우리 뭐 병사들이 죽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손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퇴로를 열어주고 가게 하자. 그런데 이순신 장군의 생각은 달랐어요. 얘네들 임진왜란 때 지구 화친하자. 그리고 이렇게 협약을 맺어놓고 깨고 또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면은 또 쳐들어올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이제 핵심 주제가 끝까지 가서 끝까지라도 저기 다시는 조선을 넘보지 못하게 조선을 넘보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박살을 내놔야 된다. 이걸 그냥 회로를 열어주고 보내면 또 쳐들어오니까 빤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내 진리는 여기만 모면하려고 그냥 보내줍시다. 이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쪽에서 심하지가 이제 그 일본에서 거의 뭐 황실에 맞먹는 이 굴력을 가지고 있어요. 스시마 섬 그 귀족이래요. 그리고 아주 칼싸움도 잘하고 그래서 아주 대거 병력이 500척? 네. 이렇게 해서 큰 배 500척을 끌고 이제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든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적은 그렇죠. 양쪽에서 합하면 이 조명연합군보다 더 많은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작전을 짜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이쪽으로 뒤쪽으로 조선군이 숨을 테니까 봉쇄를 풀지 말고 명군은 거기에만 있으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시미지 부대가 올 때 이 조선의 군대가 막 이렇게 몰아요. 그리고 한 군데 딱 비워놔. 그러면 여기로 도망가야겠다고 그걸로 갈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바다가 아니고 만인 거예요. 거기 딱 갇히게. 그렇게 이제 그 지역을 잘 아는 이순신이 이제 작전을 짜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 노량 해전을 하는데 이게 지금 낮에 움직이면은 조선군이 숨는 게 다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밤에 기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이쪽 그 사천에 있는 심의지 군대도 이순신을 쉽게 보지는 못하잖아요. 그렇죠. 네, 한번 또 그렇죠. 죽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밤에 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이제 딱 깨닫는데 이순신 장군이 세작이라고 간첩들을 많이 심어놨고 거기 이제 그 중요한 그 간첩이 있어요. 일본 사람인데도 이순신 장군의 위에서 일하는. 네. 전쟁의 의미에 대해서 고민하던 인물이었고 또 전투에 대한 신념을 갖고 선택을 했다라면 노량에서는 좀 더 깊어지고 좀 단단해진 중사의 모습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 조선군이 거기 봉쇄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횃불을 이렇게 해놓고 배가 있는 것처럼 가짜 배를 띄워놓고 숨은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심화대가 오게 되죠. 오게 되니까 지금 명나라 군대들이 이렇게 봉쇄를 지키는 척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의 그 배들이 이제 탁 이게 뒤로 가는 거죠. 이쪽 뒤로 숨어 있다가 그래서 이렇게 가둬놨다가 이렇게 죽이고 이게 밤이기 때문에 해전 야전이잖아요. 밤에는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이제 조총하고 화살로 이 승부를 주로 하는데 이제 좀 밤이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깝게 다가가니까 뭐 100병 정도 있게 되고 아주 그냥 피해가 엄청 우리 아군도 엄청 피해가 크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제 밤 10시에 이제 진지를 딱 쳐놨다가 새벽 4, 5시에 이제 이 일본군들이 사천에서 오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노량에 딱 도착할 쯤이 새벽 한 4시쯤 컴컴한데 이제 거기 이제 거기서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가지고 이기는데 이제 어디까지 이제 되냐면 아침 10시가 되고 날이 환할 때까지 이제 서로 그냥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다 지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이순신 장군이 이렇게 배가 있으면 그 위에서 이제 헤드쿼터에서 이렇게 진두지휘만 하다가 내려옵니다. 밑으로 배 밑에 있는 배에 내려와가지고 북을 쳐요. 북을 치면서 이 이순신 장군이 북을 친다. 이러니까 다들 용기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군대에서는 그쵸. 사기가.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우리를 위해서 저렇게 이 북을 치고 계시니까 둥둥 소리를 들으면서 고조되는 좀 마음도 그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열심히 싸워서 이제 대파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이순신이 북을 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까운 배에서 일본인이 이제 총을 쏘는 거예요. 그래서 총소리가 이제 이 이순신 장군이 그때 죽게 되는데 탕 하면서 그냥 무음으로 돼요. 모든 것이 한 며칠 동안 멈추고 북소리도 멈추고 모든 것이 모든 이렇게 것이 다 멈추게 돼서 저때 죽나?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긴장하면서 보는데 또 다시 이제 장군이 일어나서 다시 북을 치게 돼요.
근데 그건 진짜 죽은 거죠. 이거 역사 속에 있는 얘기니까 이거는 역사가 스포일러입니다. 그래서 이거 얘기를 하고 역사가 스포일러. 그러네요. 그래서 이 죽고 자기 아들한테 옷을 입혀서 북을 치라고 하고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그래서 그게 나의 죽음을 적에게는 아니고 그게 분명하게 내가 2번 거기서 제사를 받는데 나의 죽음을 알리지 말라. 네, 그래서 그렇게 조용히 막 그 병사들은 그 배에 있는 대장선에 있는 병사들은 막 흐느끼면서 울고. 근데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진린이 있어요. 진린이 이렇게 자기는 싸우지 않고 지침지고 이렇게 봉쇄 그것만 하고 있는데 이 시마즈 배들이 일본 배들이 이제 이 중국 그 배까지 이제 다 쳐들어와가지고 진린이 거의 죽게 생겼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듣고 이순신의 아주 긴밀한 사병 그 몇 명이 가서 그 진린을 구해옵니다. 그래서 자기 목숨을 구해준 거잖아요. 그쵸.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 같이. 명나라도 막 같이 목숨 걸고 싸우고 그렇게 하다가 이제 다 대승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진린이 막 장군 이러면서 오니까 이 북을 금방 치고 있었는데 얼굴 보니까 다른 사람이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군은 어디 갔냐고. 근데 이제 돌아가신 거 보고 그 장군이 제일 통곡을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명나라 가서도 이순신 같은 장군이 없다. 이러고 이제 이순신의 어떤 그 위력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이순신 장군은 본래 이제 문과이과 그렇게가 있잖아요. 급제하는 거랑 다 이렇게. 근데 이제 무관 출신이지만 이 글도 잘 써. 그래서 난중일기가 문장이 굉장히 좋대요. 그리고 우리 왜 이 시조도 했잖아요. 한산섬 달발군말에 수루에 혼자 저는 열심히 공부를 안 했나 봐. 빈가에 옆에 차고 깊은 시름 하던 차에 어디서 일성호가는 남해를 끝나니. 어떻게 이렇게 다 아니 그냥 줄줄 줄줄줄 기억이. 네, 그래서 국어 선생님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거가 시조가 좀 영문이 있을 그런데 이제 정도로. 난중일기 난중일기에 있는 거예요. 시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배워갑니다. 이 노량에서 이제 만일에 그 날짜가 있는데 겨울이에요. 겨울밤. 이쯤이네요. 12월 19일. 그래서 그 20일 날 개봉하는 그래요? 얘기가 있어요. 12월 20일 날 노량해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이제 수요일 날 제일 빨리 개봉하는 게 수요일이니까 그게 20일이었던 거죠. 전투가 막 이렇게 있을 때만 못 쓰고 거의 완전히 성실한 사람들. 매일 뭐 바쁘면 못 쓰면 날씨라도 써놓고 그렇게 하고 여러 가지. 그래서 글도 굉장히 좋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그 이순신 장군은 우리나라에서 정말 그 위인 중에 제일 그 위인으로 손꼽힐 만한 그런 사람이고, 예전에도 이제 명량 이전에도 우리 어릴 때 성웅 이순신 이렇게 해서 학교에서 이제 그때 단체 관람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가고 막 감동받고 그랬는데 아까 김윤석 배우도 얘기했지만 김진규 선생님이 했던 성웅 이순신, 지금 노량 죽음의 바다 대를 이어서 했습니다. 그래서 집안적으로 그냥 영광이라고 생각을 하고 했기 때문에 그냥 영광입니다. 예, 참석해서요. 불러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정말 우리 역사에서 이제 이런 분이 이제 그 리더가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이런 심하지 군대 이 부대가 이 백윤식 씨가 늘 이제 한산도 그렇고 그 유명한 일본의 그 적군의 장군이 아주 굉장히 마지막에 치장을 화려하게 하면서 위압적인 모습으로 그리고 강한 카리스마를 가진 장군이 나와서 이순신 장군의 어떤 적대자로서 나오잖아요.
이 영화에서는 백윤식 씨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도 이제 나이 들은 거죠. 네, 그쵸. 그러고 이제 백윤식 씨가 하는데 무지하게 차분하면서 이 지독한 서늘하고 좀 어. 뱀 같은 그런 네 카리스마. 그런 사람으로 지략가로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제일 그 인상 깊은 장면이 이 시마즈가 이게 둥둥 북소리 네. 북소리가 그냥 막 자기 귀에도 막 음. 그냥 이 막 저북소리 이러면서 막 하는 장면이 굉장히 기억에 남을 정도로 백윤식 씨도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일본어 하시느라고 많이 고생하셨다고 그래요. 그냥 막 잠시도 안 쉬고 외우고 대본 외우고 하느라고.